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천 옥길동의 한 대안학교에서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지난 3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학생 50명과 교직원 7명 등 모두 57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학교를 임시로 폐쇄한 뒤 학생과 교사 등 전 구성원을 자가격리 조치하는 등 역학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또 학교 특성상 전체 구성원 250여 명이 함께 생활했던 만큼 당분간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12월 14일 0시 기준 전국의 확진자 수가 5,567명인 가운데 서울에서는 2,061명, 경기도에서는 1,497명이, 인천에서는 34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경기도가 82.2%, 인천이 89.4%를 기록해 사실상 포화 상태인데요. 2차 백신 접종률은 경기도가 82.1%, 인천은 81.7%를 기록했으며 3차 백신 접종률의 경우 경기도는 13.1%, 인천이 13.2%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15만 원이던 출산 지원금을 지난 2018년부터는 1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이후에 출산 지원금이 없던 군구에서도 자체적인 출산 지원금을 신설했는데요. 네, 그런데 내년부터 시출산 지원금이 폐지된다는 소식에 지역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 출산 지원 정책 확대 방침을 발표하자 인천시가 자체 출산 지원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출생아에게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개월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양육수당에 대해서는 영아수당을 신설해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확대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출산 지원 정책을 확대하자 인천시가 지난 2018년부터 100만 원씩 지급해오던 출산 지원금을 4년 만에 폐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 같은 결정에 인천시 홈페이지와 지역 맘카페에는 출산 지원금 폐지에 반대한다는 게시글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기는커녕 있던 지원금도 없앤다는 겁니다. 인천시는 보편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시에서 지급하던 지원금을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기존의 지역별로 다른 출산 지원금을 통합 조정하고 다른 비대차사의 인구 유출입을 유발하는 한계점 극복을 위한 제도인데요. 유사 사업인 출산 육아 지원금 100만 원은 2022년에는 일몰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매년 출산 지원금에 사용하던 예산은 약 160억 원. 시는 출산 지원금으로 지급하던 예산을 활용해 돌봄 서비스 등 육아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과 아이사랑꿈 터 확대 설치에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등입니다. 다만 인천시가 시 출산 지원금을 폐지하더라도 군구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출산 지원금은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유지 또는 폐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인천시가 내년부터 출산 지원금을 폐지하더라도 군구별 출산 지원금은 상이하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인 부평구와 계양구는 어떨까요? 자, 먼저 부평구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등의 자체 출산 지원금을 올해 처음 지급하기 시작했는데요.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 자, 이어서 계양구는 셋째 이상 출생아에게는 300만 원을 지원하는 건 동일한데요. 첫째와 둘째 지원금은 현재 유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계양구는 셋째 이상 아동에게 만 6세 생일 전까지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던 다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을 둘째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출생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데요. 출산 지원금도 지원금이지만 돈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육아 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역 일대에는 인천을 대표하는 상권이죠. 젊음을 대표하는 지역의 명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곳 상권이 정부의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네, 앞으로 5년간 약 80억 원이 투입되는데 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부평구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제5차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역은 부평 지하상가와 부평 테마의 거리, 부평 문화의 거리, 부평시장, 그리고 부평 로터리 상가입니다.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이곳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부평구는 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지역 상인회에 사업 신청을 제안했고 지역 상인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사업에 공모했습니다. 이러한 쇠퇴한 상권들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상인들하고 함께 논의를 해서 찾다 보니까 이 사업에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상하고 있는 기대 효과는 공시를 60% 정도 줄일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매출액을 30% 정도 신장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부평지역 상권은 5년간 8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사업비는 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페스티벌 등 문화예술 공연을 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역 상인들은 이번 선정이 부평역 일대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여기 부평 상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권이라 지금 굉장히 다들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 르네상스 사업으로 해갖고 저희가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모든 지역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평구는 사업 부지를 지정 고시하고 사업을 전담할 기구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후 전문가와 상권을 진단하고 상인회 등과 협의를 통해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키워드 뉴스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지방세 수입입니다. 부천시는 내년 지방세 수입이 올해보다 170억 원 이상 초과한 9,400억 원가량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단계적 세율 인상과 부동산 가격 상승, 지역 내 공공주택 신축 분양 증가를 이유로 내년 징수액 목표를 올해보다 소폭 높게 잡았습니다. 부천시는 모든 지방세 납부서와 고지서에 음성 안내 바코드를 함께 발송하는 등 비대면 납부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키워드는요. 새벽 배송입니다. 인천시가 지역화폐 인천 이음카드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5일부터 인천 이음카드 내의 온라인 쇼핑몰인 이몰과 시민복지몰에 새벽 배송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우선 신선 식재료와 간편식 등 150여 가지 품목부터 새벽 배송을 시작하는데요. 오후 4시 이전에 제품을 주문하면 다음 날 오전 7시 전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역은 서울과 경기, 인천 권역으로 옹진군과 도서상간 일부 지역과 공단 지역은 제외되고요. 배송비는 4,000원입니다. 새벽 배송 상품을 5만 원 이상 구입하게 되면 무료로 배송 가능합니다. 만약 배송받은 상품의 신선도나 포장 상태가 상품 소개 페이지와 다를 경우 무료로 반품 가능한데요. 상품을 받은 다음 날 오전 12시부터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구매 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4등급입니다. 김포시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받은 성적인데요. 지난 3년 연속 2등급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2단계나 떨어진 겁니다. 내부 청렴도는 평소보다 높은 2등급을 받았지만 외부 청렴도, 그중에서도 공사관리 및 감독 분야에서 4점대의 낮은 점수를 받아 등급 하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취약한 분야에 대한 채찍질로 받아들이겠다는 김포시, 내년엔 더 청렴한 성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들 김장하셨나요? 이맘때면 한창 김장할 시기죠. 12월 초 기준으로 4인 가족 김장 비용은 33만 원 가량입니다. 작년보다 8.5%가량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1년 양식인 만큼 만들지 않을 수는 없겠죠. 김장을 할 때면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배추를 절이고 또 양념을 치대고 우리의 음식 문화에 따른 전통적인 연례 행사죠. 할 때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지만 김장을 마치고 간 만든 김치와 따끈한 수육을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장의 역사는 얼마나 될까요?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지만 고려 중기의 문장가 이규보가 쓴 동국 이상국집안에 있는 시에 순물을 재료로 한 김치가 우리 문헌상 최초로 등장합니다. 장에 익힌 무장아찌는 한여름에 먹기 좋고 소금에 절인 무는 겨울 내내 반찬이 된다. 사실상 김장의 원형이라고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이미 그 전부터 김치를 만들어 저장해 두고 먹었다는 걸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김치를 초겨울에 만든 기록은 19세기 문헌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의 김장 문화는 이미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됐죠. 그리고 2017년에는 문화재청이 김치 담그기를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김치는 역사도 역사지만 그 효능도 인정받고 있는데요. 김치의 효능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김치는 비타민 A, B, C를 비롯해 부재료들이 다양한 영양 성분을 공급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고춧가루에 들어있는 캡사이신 성분이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런 부재료들이 생리대사를 활성화하고 김치가 숙성되는 과정에서 유산균이 증가해 장 속의 산도를 낮춰 유해균을 억제하고 사멸시키는 정장작용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김장이 익숙하듯 김장 김치를 나누는 문화도 있습니다. 김장을 마치고 나면 꼭 이웃에 맛보라고 조금씩 나누기도 하고 또 이맘때면 지역 곳곳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도 열립니다. 이런 게 우리의 정이겠죠. 요즘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의 김치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김치를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우리 밥상에 오르는 김치, 우리의 대표적인 음식 문화이자 우리 민족의 힘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시는 정겨운 이 곡조, 1940년대에 광복, 또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불렀던 신출발이라는 곡입니다. 오케스트라 음악으로 편곡한 음원인데요. 앞으로 경기도 내 학교에서 종소리로 쓰이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음원을 제작한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종선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음원을 저희가 잠시 들어봤는데요. 굉장히 좀 밝고 희망차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자, 앞으로 이제 학교에서 쓰이게 될 이른바 항일 음악학교 종소리, 많은 정성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제작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항일음악 음원을 제작한 이유는 저희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가 지난 세월 부천에서 활동한 내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주된 목적은 일상생활에서 직접 체험하고 쉽게 이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하자는 데가 있습니다. 네, 음원 만들 때 어떤 분들이 참여했는지도 궁금한데요. 저희들이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회원들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원들뿐만 아니고 이제 전문 연구원들이 계시잖아요. 본부의 연구원분들. 그리고 이 항일음악을 집대성하신 분이 노동훈 교수입니다. 항일음악 33곡을 집필하셨는데 이 노동훈 교수님의 업적을 이어받은 제자들과 특히 이분의 아드님이신 노관우 선생님이 함께 협업을 해가지고 작업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동안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에서는 지역 내 일제 잔재 청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또 어떤 활동들을 해나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특히 올해 초에 부천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친일 인명사전에 오른 친일파 박재봉이 살았던 옛날 집, 즉 고택에 대한 부천시 향토문화재 심사였습니다. 우리는 부천시 향토문화재 심사할 때 반드시 친일파 박재봉의 과거 행적을 부천시가 반드시 심사할 때 꼭 봐야 한다라고 했고요. 저희 부천지부 입장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언론을 대상으로 친일파 박재봉 집 앞에 단제비를 세우고 시민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성명사도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단체나 우리 부천지부 회원들이 5월 17일부터 7월 3일까지 총 33회에 걸쳐 부천시청, 부천시의회, 부천시청역, 부천중앙공원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박종선 지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